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신체 기능 유지와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져봤을 때 체중의 12에서 15%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이나 내장, 피부, 모발 등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푸석푸석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많은 면역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이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 및 유지시켜주고 두뇌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등 생명 유지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체내에 흡수되는데 그중 10가지 정도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채식주의 열풍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기도 하고 식물성 단백질만 찾아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에서부터 달걀이나 우유 정도는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습니다. 채식주의 식단의 가장 큰 관건은 단백질인데요. 과연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우리가 기피하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 그리고 꼭 동물뿐만 아니라 달걀이나 생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 귀리, 현미 같은 곡류와 감자,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곡물 중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퀴노아, 귀리, 햄프시드 대마씨, 렌틸콩 등을 들 수 있죠. TV나 인터넷을 보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구성을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몸에서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이 가장 많은 식물성 식품으로 콩을 꼽습니다. 그래서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하죠. 하지만 콩은 소고기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고기 단백질에는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콩 단백질에는 9종류 중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콩만 먹어서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완벽하게 재합성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량 즉 생물가가 높기에 동일량을 섭취하는 경우 더욱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가는 단백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흡수한 단백질의 몇 %가 체내에 축적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동물성 식품의 생물가가 높고 식물성 식품의 생물가가 낮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동일량 대비 칼로리 포함량 그리고 포화지방의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습니다. 반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다량 섭취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섭취 때문에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방이 많은 육류를 통해 이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훌륭하면서도 효율적이면 부인할 수 없지만 지방을 어느 정도 함께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칼로리 과잉으로 생활습관 관련된 질병이나 비만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10% 이내만 식물성으로 대체해도 전체 사망률이 30%,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은 40%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은 1대1에서 2대3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간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3대7로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식단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 그리고 근육 성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을 늘리면 좋고 성장기나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섭취 효율성의 측면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재료를 섞어 먹으면 불완전 단백질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고기는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